서울교육대학교 정시 5부 기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한영운의 시, 복종이라는 시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한영운의 복종이라는 시는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문학 시간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복종은 누구에 대한 복종이냐? 그럼 과연 복종을 한다는 것이냐, 안 한다는 것이냐?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뭐 시대적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 일제 강점기 기간이고 이 한영운이라는 시인은 또 승려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해석한다면 그것은 저자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이나 문해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국가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지만 국가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다는 개념이 이 시의 핵심인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걸 어느 쪽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핵심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과학에 관련된 질문이죠. 이 과학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생태계 내에서 갖는 한 종의 역할이나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한다. 생태적 지위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용어 설명을 이미 해줬기 때문에 생태적 지위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지시면서 알게 됐고요. 한 생태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생태적 지위에 중복되는 종은 서로 배타적으로 경쟁하게 된다. 생태적 지위의 개념을 활용하여 외래종과 생태계에 유입했다는 문제점을 말하시오. 자, 어떻게 보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과 그 생물의 종에 따라서 진화되는 것이 연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생물은 어떻게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서 이것을 휘저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생태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외래 어종을 들여와서 또는 아니면은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생물을 들여와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버렸더니 우리 생태계에 많이 살게 되었다. 대표적인 게 황소개구리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답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이 부분은 우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변동 속도이다. 그럼 변동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빨간 그래프는 물질적 변화, 파란 것은 비물질적 변화. 물질적 변화와 비물질적 변화의 같은 시간대를 보면 A라는 갭이 생기게 된다. 이 변화량이 되겠죠. 자, 이거를 문제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물질 변화와 비물질적 변화의 변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그 사례에 대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말하시오.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일단 시작이 무엇인지 알면 더 도움이 될 거고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글과 그래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이 문화지체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화지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 사회학자인 그 윌리엄 오그먼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컴퓨터 기술이나 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런 물질 문화에 따라서 정신적인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학 절대주의로 갈 수도 있고 과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되는 데 있는데 이거에 따라가는 정신적인 예를 들자면 윤리적인 차원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문화 지체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시해 드린 것이 지금 한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의술이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우리나라도 이미 노인 사회가 됐죠. 자, 이럴 때 여기에 따라서 노인 보장 제도도 따라가야 되는데 노인 보장 제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지체 이론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이 문제도 이제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적어져서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방관하기 쉬워지는 현상을 책임감 분산이라고 한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책임감 분산이 되겠죠. 학교에서 책임감 분산이 나타날 수 있는 예시를 상황을 한 가지를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안을 말하죠. 근본적인 것을 알고 있다면 방안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출제됐었던 링겔만 효과라는 것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부분하고도 상통되는 이야기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링겔만 효과에 있어서는 줄다리기 법칙에서 한 명 한 명 1대1로 할 때와 두 명이 할 때, 세 명이 할 때, 네 명이 할 때 그 한 명이 차지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이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명이 한다면 97%가 되고 심지어는 8명이 된다면 45%까지 개인이 떨어진다는 것이 링겔만 효과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에 관련된 방관자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책임 분산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시로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방관에 관한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책임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한다거나 수행 평가를 할 때 두 명이 할 때와 6명이 할 때 한 명이 주어지는 책임감이 달라지고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수행평가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도 덜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본 강좌에서 다 얘기했었던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장 강의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이 강의를 토대로 또는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